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악 수업을 받는 아이의 IQ가 높아진다. 이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자주 즐기게 했더니 IQ가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IQ와 관련한 연구를 했는데요. 매주 피아노나 노래 수업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받은 아이의 IQ가 수업을 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아이에 대한 음악 수업이 단순히 그들에게 음계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즉 음악 수업이 두뇌 가운데 수학과 공간지각 능력, 그리고 다른 지적 능력의 유용한 부분을 발달시킨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글렌 셀런버그 박사는 음악 수업에는 기억의 감정과 표현, 음정 및 화음 학습,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방면의 체험이 IQ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2004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 팔로롤에 실리기도 했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6세 아동 12명에게 캐나다의 명문 음악학교에서 매주 노래와 피아노 수업을 9개월 동안 받도록 하고요. 9개월 동안 음악 수업을 받지 않은 그룹과 IQ의 변화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비교 결과 IQ가 높아진 집단은요, 음악 수업을 받은 아이들 그룹이었는데요. 음악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음악 수업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IQ가 평균 7점, 적지 않은 점수죠. 7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당시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0여 년 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프린시스 라우서 박사팀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모차르트 음악을 단순히 듣기만 해도 공간 지각 능력에 일시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발견했다고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전주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앞에서 음악 수업을 받으면 IQ가 높아진다, 그러한 연구 결과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음악 수업이 별다른 건 아니고요. 노래를 자주 들려주고 노래도 함께 불러보고 그런 거였죠. 그들 연구진의 말에 의하면 음악을 자주 듣거나 배우면 우리 두뇌 가운데서 공간 지각 능력이나 다른 지적 능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능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좋은 음악 들어서 좋고 머리가 또 IQ가 높아져서 좋고요. 하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즐기면서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음악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면 이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네. 음악과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니까요,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관련한 시험도 있었는데요. 완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스트레스 가득이었습니다. 음악 시간마다 클래식을 한 곡씩 들으면서 배우기도 했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볼 때 음악 시간 있잖아요. 물론 시험지에 적힌 문제도 있지만 교실 스피커, 마치 영어 듣기 평가처럼 클래식 몇 곡을 시험 시간 안에, 음악 시간에 이제 전 학년이 다 들을 수 있게 교실마다 짧게 들려주고 그 곡명과 작곡가 이름을 적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시험 시간에 들려준 클래식은 우리가 알만한 곡들도 있었는데 익숙치 않은, 그래서 미리 공부하듯이 여러 번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곡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선생님 소개로 전 학년 학생들이 많이 구입했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도 클래식 명곡 해설 이와 비슷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 두께도 정말 두꺼웠어요. 한 4cm? 5cm 정도의 두께였는데 마치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책 위에 수건 하나 내지는 2개 둘둘 말아서 덮어 올려놓으면 딱 배고 자기 좋은 그런 높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을 떠올려 보면 참 잘 배웠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가다가 클래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클래식이 나올 때도 있고 백화점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카페일 수도 있고요. 클래식을 우연히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이 클래식은 누구의 어떤 곡이다. 그리고 이 곡에 얽힌 스토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 하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그때는 교양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을 자주 안 듣게 되니까 요즘은 그 알았던 클래식들도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아주 가끔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 클래식을 듣곤 합니다. 시험 준비를 했을 때와 달리 요즘은 아주 즐기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듣고 있죠. 역시 그런 거 보면 배워서 남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건 언젠가는 무엇인가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교 공부나 시험 공부도 공부지만 문화예술이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아니면 시처럼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공부겠고요. 그리고 꼭 책이 아니라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게 다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게 보면 제 생각에는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멍 때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책, 영화, 음악,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라 생각합니다. 지금 라디오 자칼피 전주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아니면 일을 하거나 공부하시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IQ를 높이는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자칼피 전주의 첫 곡은요, 박혜경이 부릅니다. 레몬트리.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운 노란 빛깔 레몬트리. 박혜영의 레몬트리 듣고 오셨습니다. 레몬트리 이 곡은 독일 밴드 풀스가든이 1995년에 발표한 노래가 원곡이죠. 이후에 박혜경 씨가 한국어 가사로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노래를 듣기에 앞서서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거나 음악을 많이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IQ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었는데요. IQ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철자로는 인텔리전스 코션스의 영어 약자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능지수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도 IQ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또 한때는 IQ보다는 EQ, 이모셔널 코션스,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감성지수 EQ는 지능지수 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 정서적 지수를 뜻합니다. 감성지수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 감성지수에서 유래되었지만 타임즈가 이 책을 특집으로 소개하면서 EQ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기업과 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성지수는 지능만을 검사하는 지능지수와는 달리 내가 살고 있는 주위와의 관계, 정서적인 부분 등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AI, 요즘 한참 핫하게 뜨고 있죠. AI 인공지능의 EQ를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IQ나 EQ보다 MBTI, 성격 유형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같고요. IQ든 EQ든 MBTI든 중요한 건 나 스스로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보람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다 보니 무슨 공익 광고 같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거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책갈피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런 중에도 되도록 즐겁고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그런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힘내시고요. 갑자기입니다. 힘내시고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도 청취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쉼을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는 지금처럼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지만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는데요. 라디오 책갈피는 현재 지난주 방송까지 총 4회분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네, 방송 끝나고 방송 중에 눈을 왜 자꾸 실눈을 뜨는 것처럼 찌푸리냐고, 찡그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이는 라디오를 다시 보니까 방송 중에 눈살을 한 번씩 찌푸리더라고요. 네,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는데 그날은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쓰고 그래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방송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스튜디오 안에 있는 시계도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기 위해서 미리 선곡한, 미리 골라놓은 노래들을 컴퓨터에서 찾아 틀어야 하는데 제가 또 시력도 안경을 쓰니까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노안이 왔습니다. 렌즈를 안 끼거나 안경을 안 쓰면 좀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눈가에 주름도 많아요. 이렇게 찡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지금은 되도록 찡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렌즈를 껴서 잘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노안은 얼굴의 노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의 노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늙을노의 얼굴 안이 아니라 늙은 노의 눈안입니다. 제가 눈에 노안은 왔지만 얼굴의 노안은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노안과 관련한 통계를 보니까요,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노안이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안이 온다고 하는데요. 영양 부족이나 질환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스트레스와 눈의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컴퓨터 등에 장시간 눈이 노출되고 쉬지 못하니까 노안이 예전에 비해 빨리 온다고 합니다. 눈의 피로를 덜 주려면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도 가끔 한 번씩 먼 산을 바라보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게, 가까운 데 한번 보고 먼 곳을 한번 바라보고, 이러한 휴식이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차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눈을 감거나 쉴 수 없지만 잠시 눈을 감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 청취자분들은요, 잠시 눈을 감고 IQ도 높아질 겸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을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활동 중인 분들은 잠시 마음의 여유를 함께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더 잉크 스파츠가 부릅니다. 자바 자이브.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boy.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fine. Shoot me the pot, now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h, slip me a slug from the wonderful mug. I've got a rug just stuck in the jug. A slice of onion and a raw one. Draw one.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bb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bb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oh, Boston beans, soybeans, green beans, cabbage and greens. I'm not keen upon a bean unless it is the cheery, cheery bean, boy.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bb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he tea
Java and me. A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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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not fo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yeah. Oh, throw me that slug from the wonderful mug. I'll cut a rug till I'm snug in the jug. Drop a nickel in the pot, Joe. I take 'em a slow.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bber jab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bber and me, yeah. A cup, a cup, a cup, a cup. Boom. 더 잉크스파츠의 자바 자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커피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더 잉크스파츠는 흑인 보컬 그룹이죠. 네,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서 그런지 뭔가 진한 흑인의 감성, 갬성이죠. 네, 그 갬성처럼 진한 커피향 같은 노래였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잠시 쉬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에 기대고 들어봤습니다. 뭔가 진하고 그윽하고 또 달콤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인 자바자이브는 몇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바자이브는 커피를 마시는 문화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바라는 단어 그 자체가 커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 댄싱이라고 하는 춤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왠지 이 노래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살짝 흔들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카페 이름에 자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이 라디오 책갈피 전주 5번째 5회 방송인데요. 지난 4회 방송에서 제가 방송 중에 인디언식 이름과 커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디언식 이름 중에서 달력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숫자로 달력의 월을 표기하지만 인디언 부족들은 숫자로 달, 월이죠. 숫자로 달력에 표기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나 소수령으로 달력을 표기한다고 합니다. 인디언 각 부족에서 3월을 뜻하는 이름을 보면요. 체로키족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아라파오족은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여기까지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3월을 표현하는 명칭을 보면요. 풍카족은 연못에 물이 고이는 날, 테와보의 블로족은 나무의 잎이 터지는 날, 호피족은 바람이 속삭이는 달, 모크족은 훨씬 더디게 가는 달, 무스코키족은 어린 봄의 달이라고 하고요. 위시람족은 하루가 길어지는 달, 주니족은 작은 모래바람이 부는 달이었습니다. 뭔가 달력의 숫자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처럼 인디안 부족처럼 형용사나 서술형으로 달력을 표기해도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화 늑대와 춤을 이야기하면서 영화 주연을 맡은 케빈 코스트너의 인디언식 이름인 늑대와 춤을, 그리고 영화의 등장인물이었던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리에 부는 바람, 많이 웃는다, 발로 차는 새 등 인디언 원주민들의 개성 있는 이름 소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자바자이브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계절 관계없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드립커피 중에서는 케냐 AA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카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맛있고 소품이나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를 좋아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 커피숍 추천이나 인디언식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너튜브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에 댓글로 달아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몇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청취자 지영님은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는 인디언 아라파우족의 3월 이름이 좋다고 하시면서 3월에 관한, 그러니까 내가 지어본 이름이었죠. 지영님이 지어본 인디언식 이름으로 3월을 낮게 피어자라 오르는 달이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좋더라고요. 요즘 들에 피는 들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낮게 피어 자라 오르는 달. 네, 그렇죠. 우리가 매화꽃이나 벚꽃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 화사하거나 예쁘거나 인기가 많은 봄꽃들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매화꽃이나 벚꽃이 피기 전에 길을 가거나 때로는 아파트에 있는 정원들, 특히 시외에 한 번씩 나들이 봄소풍 나갈 때 들판을 보면 야생화나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꽃들이 작게 피고 있거든요. 허리를 굽혀서 그 꽃들을 자세히 보면 이름은 잘 모르지만 뭔가 애틋하다고 할까요? 예쁘죠? 너무 크게 확 다가오는 꽃들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들꽃처럼 누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름 봄이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들꽃. 아마도 지영님이 이야기한 낮게 피어 자라 오르는 달이라는 3월의 표현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 청취자 세연님은 작은 모래바람이 부는 달이라는 인디언 준이족의 3월의 이름을 들을 때 애니메이션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얼추 대략 세연님의 나이가 나옵니다. 모래요정 바람돌이 저도 좋아했던 만화여서 문득 그 만화영화 주제가가 흥얼거려집니다. 바람돌이의 그 귀여운 요정 모습에 떠오르고요. 지난 방송에서 작은 모래의 바람이 부는 달이라는 준이족의 3월 이름에 저는 봄의 모래바람, 요즘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중국발 황사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세연님이 정해주신 3월의 인디언식 이름도 있었는데요. 유난히 더 설레는 달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3월이면 겨우내 춥게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펴기도 하고 새싹과 새순이 돋기도 하고요. 새학기가 시작하기도 하고 뭔가 올해 한 해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유난히 더 설레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연님이 정해주신 3월의 인디언식 이름은 유난히 더 설레는 달이었습니다. 세연님 본인의 인디언식 이름도 적어주셨는데요. 늑대와 춤을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영화 개봉은 1991년에 했었죠. 세연님도 그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디언식 이름 짓기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세연님의 인디언식 이름은 친구들이 지어준 인디언식 이름은 이쑤시개 감자꼬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쑤시개 감자꼬지. 이쑤시개는 일반적으로 좀 얇잖아요. 마른 것처럼 얇고 감자는 감자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칸도의 인디언식 이름도 올려주셨는데요. 세연님이 정해주신 저의 이칸도의 인디언식 이름은 꽃향기를 바람결에 담아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꽃도 참 좋아하고요. 바람도, 바람결도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해주신 것도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꽃향기를 바람결에 담아 뭔가 향기가 나는 것도 같고 바람이 평온하게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연님은 카페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카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추천해 주시면 꼭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방송 중에 상호명이나 상품명은 말하면 안 돼서 제가 방송으로 그 카페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네, 꼭 가보겠습니다. 세연님이 추천한 카페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너튜브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 사회방송에 댓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재훈님도 방송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재훈님, 세연님, 지연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네, 5회째인 지금 라디오 책갈피 전주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는 우리 지역 전주와 전북 지역의 최근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이 왜 라디오 책갈피냐 하면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음에 또 읽고 싶은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책갈피를 하잖아요. 네, 그런 책갈피를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중에서 마치 책갈피를 꽂아두듯이 주요 정보를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프로그램명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글에는 색연필이나 색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처럼 본 방송을 통해 밑줄을 긋듯이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것처럼 전주 전북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 외에도 뭐 인디언식 이름 짓기, 아니면 꽃 이야기, 아니면 커피 이야기, 아니면 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일상에서의 생각과 느낌을 두런두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 안내 시작합니다. 전주시가 취업준비 청년 30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취업준비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소지가 전주시인 1984년생부터 2005년생인 미취업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연간 한 차례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되고요. 카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희망자는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 신청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의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4월 26일에 발표됩니다.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 보육교육을 대상으로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 인근 어린이 보육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간선 도로상의 두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50km로 올립니다. 속도 규제 시간대별 운영은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경찰과 협의해 대상구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우리 모두 어린이집이 주말과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하나 돌봄 어린이집은 정규 보육 시간 외에도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휴일 근무 등의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전주시는 우리 모두 어린이집,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 보육지원재단과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4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홈팀인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 FC의 팀 컬러인 초록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서남 북측 관중석 출입구 경관 조명과 보안 조명을 모두 초록색 LED로 교체했습니다. 지난해는 월드컵 경기장 동측의 경관 조명과 가로등 조명을 초록빛 조명으로 교체했는데요. 올해는 경기장 서남 북측의 경관 조명 40개와 보안등 65개가 전북 현대팀의 컬러인 초록색 조명으로 바뀌면서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3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는데요.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인 2.7대 1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4월 9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책갈피 전주 우리 지역 최근 소식과 정보의 간추린 안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제주소년이 부릅니다. 간만에 외출. 없고 혼자서 나갈 일도 없어 집에서 나가 본 지도 일주일이 되어가네 머리는 덥수룩하고 눈은 점점 흐릿해져만 가 이건 아니다 싶어 무작정 밖으로 나갔어 졸래는 티셔츠를 입고 언제나처럼 슬리퍼 신고 버스에 타고 어느새 따스해진 계절 이렇게 커버릴 줄 몰랐던 시절 내 모습이 생각나네 창밖으로 며칠째 흐렸던 하늘 조금씩 깨어오는 것 같아 반가운 맘에 창문을 여니 커다란 무지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알 수 없는 가려진 오솔길
저무지개 저무지개 제주소년의 간만의 외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로 송출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방송은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디오 책갈피를 함께하는 이칸도입니다. 노래를 듣기 앞서서 지역의 최근 몇 가지 소식과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바탕 전주시민 대토론회 참가자 모집, 전주시의 취업준비 청년 300명에게 교통비 지원과 신청 안내, 전주시의 일부 어린이 보육구역에 시간대별로 속도 규제 완화 시범 시행, 전주지역 주말과 휴일에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초록빛 조명 설치,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33명이 후보 등록 등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라디오 책갈피 전주가 좀 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제22대 총선과 전북 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전북 지역은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모두 9개 정당에서 총 33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 2명, 자유통일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제18대 선거 이후 16년 만에 전북 지역 10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 중에서 전주을의 국민의힘과 진보당 현역 의원 2명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인 2.7대 1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4월 9일까지 13일간 실시됩니다.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주갑입니다. 전주갑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국민의힘의 양정무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신원식 후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무소속의 신원식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김윤덕 후보는 3선 도전이죠. 전주을입니다. 전주을 선거구는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서 가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높은, 좀 치열하다라고 시민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거구에는 4개 정당과 무소속 등에서 모두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전북에서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전주 서울중앙고검장 출신의 민주당의 이성윤 후보, 전주을 선거구에 복귀하며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의 정운천 후보, 작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현역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운천 후보는 이전 제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보수당 후보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전주병입니다. 전주병 선거구에는 3개 정당에서 각 후보를 등록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후보, 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전희재 후보, 녹색정의당 함병옥 후보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입니다. 이 선거구는 선거구가 변경된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선거구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변경됐는데요.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국민의힘의 최홍우 후보, 무소속의 김종훈 후보입니다. 익산 갑입니다. 익산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4개 정당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선 도전을 하는 민주당의 이춘석 후보, 익산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 새로운미래의 신재용 후보, 진보당의 전권희 후보입니다. 익산을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와 국민의힘 문용희 후보,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입니다. 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에서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쳐 3자 경쟁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윤준병 후보, 국민의힘 최용운 후보, 자유통일당의 정후영 후보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입니다. 이 선거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초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 장수가 포함되는 등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한국농어민당 등 4개 정당에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희승 후보,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선거구는 기존의 선거구였던 장수가 타 선거구로 옮겨지면서 선거구가 축소됐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는데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 완주 군의회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입니다. 각 지역의 후보들의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할 건데요. 후보들은 지역에 맞는, 그리고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시민들은, 우리들은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권을 함께 이야기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기에서 노래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리틀 스타.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며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폴킴의 리틀 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IQ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IQ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의 IQ는 160이라는 말도 있고요. 180을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둘은 IQ 검사를 아예 안 받았거나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2004년 당시 IQ 수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IQ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패배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IQ 검사에 부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IQ 검사가 필요 없다거나 하는 뜻보다는 IQ, 지능지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문화, 예술, 운동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가 지닌 다양성과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더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들어온 내용은요, 기억하시죠? 네,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IQ가 높아진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좋은 음악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두런두런 이야기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요,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앱을 조금씩 더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앱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였고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의 끝곡으로는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주파수 고정. 네, 그리고 너튜브 방송 구독과 좋아요 이제 아시죠? 봄날의 따뜻함처럼 마음 평온하고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되세요.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babe.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나 느껴지는 너와 나 둘만의 사랑 baby yeah. Oh yeah. O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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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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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Oh yes you are. My baby's you, just you and me tonight. Woo. Oh yeah. 그 많은 날을 혼자 있었지, babe.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날들. 나를 향한 내 미소를 느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타오르는 한여름. 서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 babe. 싸움인지 연애인지 모를 만큼 그때마다 우린 이 노래를 들으면서 yeah. 서로의 얼굴 빤히 보며 웃었던 그 기억 여기서 또 한 번 너와 나 둘만의 사랑이 느껴지네 느껴지네. 오늘 밤 baby now when o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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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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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Alright you babe. Oh yeah, alrigh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